이번 시간에는 죽음의 역사와 좋은 마무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립 아리에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1914년에서 1984년까지 생전했었던 그런 역사학자인데요. 역사 연구 분야에서 매우 드문 연구인 죽음에 대한 태도를 역사적으로 확립한 연구자입니다. 그는 끈기 있고도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서 죽음에도 역사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죽음에도 역사가 있다고요? 무슨 말일까요? 인간은 대부분 죽음을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것은 시대를 관통해 먼 옛날, 오래전 과거에서부터 그렇게 인식되어져 왔을까요? 중세부터 현재까지의 증거를 조사하면서 아리에스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죽음은 한때 인간에게 친숙하고 길들여진 것이었다는 것을 그가 밝혀냈죠. 중세 사람들은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죽음을 미리 예견하고 미리 감지할 수 있었고요. 어느 정도 인간이 죽음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인간에게 죽음은 낯설고 길들여지지 않은 금지된 것으로 인식됩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선진화되면서 의학이 인간의 장수에 도움이 됨으로써 죽음에 대한 태도와 반응도 달라진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죽음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함으로써 실상 사람들이 죽음에 도달했을 때 미처 대처할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금지된 죽음이라 무섭고 두렵고 회피할 대상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온당한 것일까요? 사실 죽음에 관한 믿음과 관심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변해왔습니다. 초기 그리스 역사 동안 많은 사람들은 죽은 자의 영이 죽음 후에도 계속 살아있으며 그 상태에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순수한 지식을 갖고자 한다면 육체를 떠나야 하고 자신 안에 있는 영혼 그 자체로 사물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 경험에 의해 증명되었습니다. 그런 후에야 우리가 원하는 지혜에 도달하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이 아니라 죽은 후에요. 육체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영원히 순수한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두 가지 중에 하나겠지요. 하나는 지식을 전혀 얻을 수 없거나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다면 아예 사후에나 말입니다. 이렇게 플라톤은 죽음과 순수한 지식을 연결시켜 이야기했습니다. 6세기부터 12세기 초반까지 서구 문화에서는 죽음을 모든 인간의 공동 운명으로 받아들였죠. 자신의 죽음에 대한 걱정은 다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의해서 가려졌고요. 치명적인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거나 많은 부상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제한된 의료기술과 제한된 지식으로 인해 죽음은 계속해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이 삶에서 아주 흔한 일이었죠. 이 기간 동안 교회와 교회의 가르침은 죽음, 임종, 내세에 대한 그런 믿음에 대한 지식과 희망에 인정된 원천이었습니다. 12세기와 17세기 사이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요, 죽음의 사회적인 측면보다는 개인의 죽음에 더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개인은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달리 자신의 삶과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죠.
그러나 12세기에서 17세기에 걸쳐 인정된 그런 지식의 원천도 변화하기 시작하여 과학적 추론에 자리를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사회적 변화는 종교에서 벗어나 지식에 대한 세속적이고 과학적인 기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반영했습니다. 17세기 말부터 19세기에 걸쳐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다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죽음에 관심이 증대하였고 개인의 죽음 인식은 덮여버렸습니다. 죽음은 예술과 문학에서 인생의 동반자로 묘사되어 낭만화되었습니다. 음악가 모차르트가 그의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요. 그 시대의 견해를 그 편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787년에 음악가 모차르트가 그의 아버지에게 썼던 편지글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면밀히 고려할 때 죽음은 우리 존재의 진정한 목표이기 때문에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인류에게 최고이자 진정한 친구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의 이미지는 더 이상 나에게 무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마음을 달래고 위안을 줍니다. 그리고 은혜롭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죽음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네, 음악가 모차르트의 편지글의 일부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낭만적이고도 친숙한 태도는 19세기 후반에 다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에 걸쳐 현대 서구 문화는 죽음을 두렵고 금지된 사건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에 의학의 개입이 증가하면서 죽음은 의학의 그 소견에서는 실패로 인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의학적 소견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악화돼서 죽음을 금기시하며 회피할 것으로 인식합니다. 이 시대의 과학적 진보는 또한 종교적 교리를 대체하면서 사회적, 지적 사고의 세속화를 증가시켰습니다. 현대 과학의 발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감성이 상실된 것이죠. 과학과 기술은 전 근대 사회에서는 의료 처치의 발전과 약물의 발전으로 인해서 생명이 일반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약물 및 의료 발전으로 죽음과 관련된 육체적 고통이 많이 감소했지만 죽음을 맞는 사람들은 집의 친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병원과 요양원에 가게 되는 그런 힘든 상황으로 내어 몰리기도 하는 거죠. 삶의 마무리를 가족과 떨어져 낯선 의료 전문가의 손에 맡기게 된다는 것, 그것은 그 당사자에게 큰 아픔이요 충격일 수도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생명을 연장함으로써 죽음을 길들이려고 시도했지만 생명을 장은 사실 때때로 삶의 질을 약화시키고 희생시킵니다. 아울러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을 느끼기도 하기 때문에 죽음을 더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스러운 나이로 78세에 가실 수 있는 분이 산소 마스크 끼고 여러 가지 부수장치를 달고 몇 년 더 사신다고 했을 때 그분의 삶의 질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의료의 발전으로 인해서 생명이 연장되기는 하지만 삶의 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듯이 역사적인 과정을 알게 되면요. 죽음을 반드시 두려워하고 회포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 그런 경향성을 띠게 된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새롭게 인식하고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관점의 변화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다행히 지난 40년 동안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고요. 기대의 수명이 증가하였고 자아와 대중의 집단지성과 의식을 향한 사회운동으로 최근의 죽음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변화의 관점, 또 의식, 이해 이런 것들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죽음에 대한 이러한 증가된 인식은요, 의학과 임종과 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발전, 잠재적인 자연성의 훼손의 또 경각, 인간성 파괴에 대한 민감한 인식,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의한 자기 성찰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찰이 상실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의 변화와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이죠.